네, 얼마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겠다고 발표가 돼서 지금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리고 보유세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만 좀 친숙한데 그나마 여기도 있었네요. 이제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좀 갈릴 것 같은데 반려동물 보유세가 뭐고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쟁점이 된 거죠? 그 최근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0에서 2024년 동물복지종합계획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즉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한테 이게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다는 명목으로 보유세, 일종의 세금, 좀 부담금 그런 것을 물리겠다는 그런 방안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다른 나라도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근데 반려동물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범위가 넓어졌어요. 네. 강아지뿐만 아니라 고양이, 햄스터, 뭐 새, 물고기, 뱀, 막 도마뱀 막 많잖아요. 돼지도 정말 있고, 많아요. 정말. 네, 멧돼지도 있고 인간이 아닌 갑자기 술래. 인간이 아닌 모든 종류의 동물에게 부과되는 걸까요? 일단 모든 동물에 대해서 부과하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동물에 대해서 부과가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게 이제 반려견에 대해서 부과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유기의 문제가 제일 많이 심각하게 제기되는 곳이 강아지고 개다 보니까 세금을 거두려면 과세 객체라고 그러나요? 과세 대상이 이제 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키우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반려견을 키우는 집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죠? 이거를 가까이 된다는 이 비용이 더 들 것 같아. 세금 걷는 거. 그래서 좀 전에 그래서 점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정확하게 누가 키우고 있고 얼마만큼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반려동물 등록제라는 걸 시행을 하고 있어요. 동물보호법에 이미. 예. 그래서 이제 동물들의 보호 및 유실 또는 유기 방지를 위해 가지고 3개월령, 즉 태어난 지 3개월 이상 되는 개한테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같은데 동물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동물에게 마이크로칩 같은 것을 몸에 심는다든지 또 목걸이 같은 인식표를 달게끔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등록을 해서 어느 정도 누가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를 이게 파악할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네요. 근데 만약에 이게 시행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반려동물 보유세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내 동물 그냥 뺏어간다? 어떤 뭔가 조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전체가 다 등록이 되고 다 관리가 되는 그런 입장이 된다고 한다면 납부를 안 하면 자동차를 관리하듯이 치료를 받거나 또는 앞으로 발생되게 될 보험 처리의 문제 또는 혜택을 주는 무슨 뭐 교통 사용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제한을 걸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저는 도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에 살고 있다가 막상 시골이나 지방에 가서 보니까 먹는 대상으로 강아지, 개를 키우고 있거나 또는 그 경계에서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형태의 사육자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문제를 봤을 때 과연 이 전제가 반려동물이다. 그러니까 강아지를 키운다면 또는 개를 키운다면 이것이 반려동물이다 라고 전제가 성립될 수 있느냐 자체도 참 고민스러운 문제가 됐고 만약에 이제 그게 전제가 된다면 반려동물 보유세가 될지 아니면 개를 등록해서 보유하는 형태. 근데 그게 어떤 목적으로 보유하게 되는지 모르는 것에 따라서 등록세 납부하게 되는 구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금을 체납하는 문제 또는 뭐 대상되는 이제 비용 부담에 대한 것을 비용 부담을 제대로 못해서 건강보험료처럼 제한이 생긴다든지 사용에 이제 그런 형태가 될 거라고 보이고 더더군다나 이제 이 문제는 등록제가 되게 되면 지금 뒤따라 나오는 주장들을 보니까 보험제도를 해달라는 주장이 굉장히 세게 나와요. 그러니까 등록이 되고 세금도 납부하고 국가적으로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왜 그 전체의 숫자를 고려한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반려동물을 위한 보험 최소한의 보험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거냐 이런 주장이 나와서 교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 지금 나오고 같이 있어서.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펫샵이나 이제 펫 공장 그리고 이제 번식장 이런 데는 이제 개체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상업적으로 하는 거니까 부담하는 세금이 이제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마리당 뭐 이렇게 될 거니까. 그렇죠. 업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업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영세할 수가 있어요. 규모 자체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부담하는 세금이 증가할 수
때문에 즉각적인 거부 반응이 나오는 건 맞긴 한데 뭐 펫샵이나 펫공장 이런 번식장 같은 곳에서 부여되는 그런 세금 형태는 개체별로 부여되는 형태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이분들한테 부과될 거는 더 그것보다는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 의무 또는 등록이 된 후에 입양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네. 입양을 하는 자체에 대한 것들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됐을 때는 권리만을 행사하고 의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과태료나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오히려 그런 쪽으로 부담이 되고 세금 부담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네. 독일의 경우에는 티어하임이라고 하는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펫샵 같은 건 일절 없고 엄격한 조건 하에 분양을 해준다고 들었거든요.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던데 우리나라도 보유세를 징수해서 이런 시설을 지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보유세를 이렇게 징수하고 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 반려견이나 반려동물들이 조금 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네.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혜택을 주기 위함이니까 충분히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엄격하게 사실은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네. 이게 다른 용도로 전용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에 전혀 맞지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보유세를 징수한다고 하면 사실은 국가가 먼저 재정을 집행을 해서 먼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을 하고 보유세로 그걸 이제 충당해 나가는 형태로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저항이 많을 수도 있어요. 이런 공간을 만들어졌을 때 아직 우리 사회가 뭐 사람들 살기에도 힘든데. 공간도 작고 공원도 녹지도 적은데 반려견이 놀기 위한 공간을 만들고 뭘 하기 위해서 공간을 막 확충하겠다 또는 유기견 보호소를 막 확대하겠다 이렇게 해서 재정을 집행한다고 했을 때 반발이 엄청나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독일의 이런 정책들이 이제 동물의 이제 무분별한 유기나 이런 거를 막는 데 이제 도움이 되는 건데 이제 다른 관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게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죠. 일단 이제 처벌 방향으로는 할 수 있잖아요. 네. 뭘 지금 갑자기 지을 수는 없지만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동물학대나 이제 유기를 뭐 동물보호법 뭐 위반 이런 걸로 강력하게 처벌을 해가지고 그걸 좀 하는 거를 함부로 못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동물들을 학대하고 그런 행위들이 많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 보면은 그런 학대 행위에 대해서 이런 처벌을 받는 그런 뉴스들도 많이 이제 저희들이 접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처벌 수위를 좀 높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경계심을 가지고 그런 거는 좀 줄어들기는 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보유세를 도입해가지고 어떤 복지 혜택을 많이 늘릴 수 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현실적으로 시행하기는 아직까지는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회적 합의와 상황이니까 뭐 비용과 지금으로서 당장 어떤 동물들의 복지 혜택이나 이런 걸 위해서는 그래도 좀 처벌을 우선적으로 강화를 하는 쪽으로 우선하고 장기적으로는 뭐 네. 보유세를 징수해서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네. 처벌을 사실 하려면 한 가지가 보충되는데 등록제가 엄격하게 시행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유기했는지 그렇죠. 끝까지 몰라요. 그러니까 네. 처벌을 못 할 거고 누가 버렸는지 모르는 상태가 돼서 한 절반 정도는 등록됐는데 절반은 등록이 안 돼 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처벌의 실효성이 없어요. 그렇게 되고 누구의 그 유기견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엄청난 비용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형사적으로 꽤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겠다 네. 또는 과태료가 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하고 라는 이제 형태로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 다른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하는 방식. 지금 그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주시는 분들 중에 본인은 강아지를 잘 키우고 있는데 그쵸. 왜 내가 그 세금을 내서 그 세금이 유기견 보호센터나 이런 데 쓰여야 되냐 뭐 이런 불만 그리고 반대 의견이 많다고 저는 들었어요. 근데 독일의 경우에는 단순 유기견뿐만 아니라 동물 학대 사건 전담 경찰관 훈련 비용으로 쓰이거나 그다음에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 들을 의무화하고 뭐 컨텐츠를 만들고 이런 유지 방지에 쓰이는 비용에 사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금으로 이런 뭐 편의시설을 확대하거나 동물 복지의 근본적인 의식을 좀 개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쓰이면 그런 반대 의견들도 좀 줄어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금도 우리가 내는 일반적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납득하는 그 세금의 흐름의 그 서사와 좀 비슷해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낸 게 이렇게 돌아온다. 잘 약간 쓰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생겨야 되는 것 같고
이게 그래서 요거에 대한 소통을 잘못하게 되면은 뭐 나는 법 잘 지키는데 왜 내 돈 갖다가 네, 딴 데 쓰냐. 왜 콩밥 사주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가 전개되기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교하게 설계가 될 필요가 그쵸.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편은 동물에 대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